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을 재판관 4대4 의견으로 기각했지요. 그 이후 정치권에서는 이 위원장 판결을 계기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과를 점치는 분위기가 역력했습니다. 이 위원장에 대한 헌재의 판단은 그 자체로도 주목을 받았지만 8인 체제 헌법재판소의 구도를 여실히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더욱 눈길을 끌었던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 종결이 점점 다가오자 탄핵 기각이냐 탄핵 인용이냐 이것에 대한 전망과 분석이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는데 어떤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지 과거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에 비춰 전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미네커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이 예정대로라면 이번 주에 종결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진행 중인 7차 변론에 이어 13일로 예정된 8차 변론을 마지막으로 변론 절차를 종결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윤 대통령 측으로서는 13일 8차로 끝내지 않고 추가로 변론 기일을 요청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12.3 비상계엄 직전 국무회의와 관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의 증언 필요성이 남아있기 때문인데요. 일단 어제 윤 대통령을 만나고 온 국민의힘 의원들도 밝혔듯이 큰 산 하나는 넘었다는 인식들을 가지고 있는 듯합니다. 계엄군의 국회 출동과 관련해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과 박종건 전 특전사령관 그리고 정치인 체포 주장을 둘러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당초 진술 및 주장을 무너뜨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비상계엄의 요건과 관련한 국무회의 소집 그리고 계엄 포고령 문제는 충분히 반박하지 못한 상태이지요. 즉 탄핵 기각의 충분 조건을 충분히 어필하지 못한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영배 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소의 우리법 연구회 출신 주류가 2월 말 3월 초 선고라는 목표를 위해 심리를 재촉하고 있는 모습이 여러 군데에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우려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 헌법재판소 판결과 관련해 무엇보다 여론전이 중요하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곤 하는데 이건 실제로 그렇습니다. 한 가지 실례를 들자면 윤 대통령에 앞선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의 경우 다수의 언론과 법조계의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노무현 탄핵 심판에서는 재판관 9명 중 6명이 기각 또는 각하 의견을 내므로써 최종적으로 기각됐고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당시 헌법재판소를 취재하던 기자들 거의 대부분이 회사의 8대0 탄핵 인용 전망을 보고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됐죠.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 심판 과정에서 모든 재판관들이 탄핵 인용 의견을 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최종적으로 8대0이 된 것은 그로부터 14년 전인 2004년 노무현 탄핵 심판 때 재판관들 사이에서 벌어졌던 일 때문이었습니다. 2004년 5월 14일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예전 시각은 오전 10시였습니다. 그런데 선고를 앞두고 재판관들이 모이는 와중에 김영일 재판관이 오지 않았습니다. 김 재판관은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는 입장이었고 최종적으로 결정문에 서명하는 것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선고 시각인 10시가 넘었지만 재판관들이 심판정에 나타나지 않았었는데요. 이런 실갱이 속에 김영일 재판관은 10시가 한참 지나서 윤영철 헌재소장의 간곡한 설명 끝에 심판정에 들어왔습니다. 김영일 재판관이 당시 이런 행동을 보인 것은 당시 윤영철 헌재소장과 탄핵 기각 의견을 낸 다수의 재판관들이 김 재판관 등 탄핵 인용 소수 의견을 결정문에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윤 소장과 다수 의견 재판관들이 소수 의견을 결정문에 넣어주는 쪽으로 양보를 해서 결국 심판 선고는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해당초 헌법재판소법을 만들 때 재판관들의 정치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탄핵과 정당 해산 사건 심판의 결정문에는 소수 의견을 달지 못하게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영일 재판관은 자기 소신을 드러내길 원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재판관들이 자신의 의견이 공개되는 것을 꺼려했고 실제 헌법재판소법에도 소수 의견을 달지 못하게 해놓은 것을 보면 대통령의 탄핵 여부에 대한 결정이 재판관들에게는 얼마나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지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때의 경우 재판관들 사이에서 탄핵 인용이든 기각이든 하나의 의견을 내야 한다는 암묵적인 합의가 크게 작용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또한 8대0 탄핵 가능성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 이게 점점 설득력을 잃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박 대통령 탄핵 때와는 판이하게 탄핵 반대 여론이 탄핵 찬성 여론을 압도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우리 법 연구회 출신 재판관들이 탄핵 기각 의견을 내리는 만무하기 때문에 하늘이 두 쪽 나도 이 사람들이 윤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 기각 의견을 내리는 없기 때문에 나머지 재판관들에게 기대를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탄핵이 기각될 경우 최종 결론은 5대3 또는 5대4가 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명분인데 마땅히 탄핵해야 한다는 의견과 탄핵까지 해야 할 일은 아니다는 의견의 근거를 제시하는 일은 양쪽 모두 어렵지 않지요. 기억하시다시피 노무현의 주된 탄핵 소유는 총선을 앞두고 한 선거 동료 발언에 따른 정치적 중립 위반과 선거 개입 논란이었습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노무현의 발언들에 대해서 정치적 중립성 위반이 일부 인정될 수 있지만 이것이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는다는 명분을 내세워 탄핵을 기각했습니다. 정치적 중립 위반과 선거 개입을 일부 인정했음에도 이런 것 정도로 대통령 탄핵을 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었고요. 반면 박근혜 대통령의 주된 탄핵소추 사유는 소위 최 씨 일가의 국정농단이었는데 쟤를 헌법재판소가 인정하면서 탄핵이 인용됐습니다. 그때 이정미 헌법재판소장이 했던 말 여러분들 다들 기억하시죠? 딱 한마디,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 이것이었습니다. 자, 이게 말인지 막걸리인지는 모르겠으나 저처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에 대한 탄핵 어찌 보면 말장난 같기도 하고 명분 싸움인 듯 보여지는데 결론적으로는 앞서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만 엄청나게 증거와 법리에 입각해서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결정한다기보다는 여론의 동향을 살펴본 뒤 파악한 뒤 결정을 내리고 그 다음 그것에 대한 명분을 찾는다. 이게 아마 정확한 헌법재판소의 생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걸 이미 박 대통령 탄핵 때 경험했던 우리 보수우파 진영이 지금 사활을 건 투쟁, 그중에서도 여론전에 많은 포커스를 맞추고 헌법재판소를 압박하고 있는데요. 이것과 동시에 박 대통령 탄핵 당시 너무나 편파적인 언론의 행태 또한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조중동에 대한 절독 운동 등 언론에 대한 압박도 동시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과 대통령 측 변호인단 또한 굉장히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헌재 탄핵 심판에 임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아쉬운 게 바로 국민의힘이죠. 전한길 선생 등장으로 최근 들어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는 하나 영 성에 차질 않습니다. 하지만 대동단결의 모습이 어느 정도 완성 단계에 이르렀고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조금만 더 힘을 내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